안녕하세요. 김경민 교수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출석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올리면 그게 그날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업로드 되고 그러니까 출석 체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각 처리 이런 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출석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면 수업에서의 어떤 성실도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면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뭐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사실 출석 부분 중요한 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이버나 영상 강의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이 영상을 진짜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그리고 시간이 괜찮을 때 가장 편안한 시간대 학습을 하고 시간대에 그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이버 쪽 학습지원센터에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만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시간에도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마지막 두 번 남았어요. 수업은 사실 두 번이 남았고 여러분들 기획서 평가를 한 거를 제가 코멘트를 단 걸 여러분들 메일이나 쪽지로 보낼 거예요. 이제 시험 끝난 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획서를 그냥 적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획서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이제 PPT 파일에 있으면 조금씩 달아 놓을 거예요. 많이 달지 못하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수업 들어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출석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강의는 시간이 지난 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별력은 이제 성적에 대한 변별력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기획서에서 여러분들 많이 편가름 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썼던 1장부터 이제 9장, 오늘이 8구장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이 기획 부분을 반영했는지 부분을 볼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쪽으로 신경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장 홍보 마케팅 및 기획 마케팅 기획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홍보 뭐 이런 말 광고 하죠.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이 뭘까요? 여러분들 마케팅이 홍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광고가 또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고, 마케팅의 마켓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장이에요. 그쵸? 그 시장에서 뭘 하는 걸까요? 그쵸? 사실은 경영학의 정의에서 보면 마케팅은 A와 B라는 어떤 재화가 있으면 그 재화의 교환 가치, 즉 뭐냐면 여기에 보조, 아이고 좀 흔들리네.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 팔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치를 가질까요? 가지지 않을까요? 가지겠죠? 이걸 가치를 가질까요? 가지지 않을까요? 가지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맞바꾼다. 교환 가치? 여러분들이 팔찌가 필요할 수도 있죠. 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 팔찌가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위치 되기는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죠? 현금이나 그 교환 가치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뭐 신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현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죠? 교환 가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중간 매개체로 하여금 교환 가치를 일으키게 만든 게 금융이기도 하고요. 또 재화 거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교환 가치를 가지는 어떤 가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케팅은 뭐냐면요. 이 교환의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이 교환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하고요. 이걸 교환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팔찌가 있으면 일단은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이 보조 배터리가 있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쵸? 이거를 시장에 내놔야겠죠. 그쵸?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에 내놓을지 보는 거예요. 중고죠. 좋다. 이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고나라에 내가 올려놓겠다. 중고나라에 올려놓겠다 싶으면 이걸 보면 무슨 용이죠? 아이폰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내놓을지 보는 거예요. 아이폰 유저들이 많은 그런 카페 같은데 중고로 올려놓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마케팅에 있던 타겟팅이랑 포지셔닝이에요, 여러분. 타겟팅이랑 포지셔닝. 타겟은 뭐죠? 아이폰 유저 사용자예요. 그리고 포지션은 뭐죠? 거기에 꼭 배터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을 굉장히 슬림하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그런 유저들한테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약간 디자인 감각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한테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셀링 하는 거죠. 셀링. 이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이걸 팔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계속 상위에 글을 올립니다. 왜냐면 글을 올려도 이제 온라인에 글을 카페 같은 데 올려도 조금만 있으면 처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위로 올려놓고 처지면 또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계속 나름의 어떤 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위로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밀리니까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에 나 이거를 안 되겠어. 이거는 빨리 팔기 위해서 내가 광고를 해야겠어. 그때부터 돈을 써서 이걸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상단에 올려놨었는데 금방 내려가던 거를 돈을 쓰면 이게 상단이 아니라 아예 웹 배너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판다고. 유료 광고죠. 광고는 비용이 드는 거고 홍보는 들지 않아요. 그쵸? 이걸 광고하고 홍보를 동시에 해야겠어. 좋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장 배터리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신문 기사에 내겠어.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는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팔렸어. 팔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이걸 배송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물류입니다. 물류. 이게 이런 재화가 뭐 자동차를 타고 배송기사를 통해서 창고에 잠시 보관됐다가 박스로 다시 고객한테 가는 이런 과정이 유통 물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통 물류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이건 지금 중고라고 했을 때에 대한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새 상품이었을 때도 똑같은 걸 뜻합니다. 이게 새 상품이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더 섬세해지겠죠. 다른 이게 공장에서 제조될 때부터 패킹이 되고 뭐 이러는 과정, 일련의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케팅은 생각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여러분. 광고와 홍보는 거기 안에서 이런 제품들을 좀 더 잘 팔기 위한 뭐 그런 일련의 뭐 판매 촉진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지 않고 여기서도 컨벤션 마케팅 기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8장을 보시면 1절은 컨벤션 홍보 및 마케팅 계획, 2절은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컨벤션 마케팅과 홍보 계획에서 217페이지입니다. 컨벤션의 핵심. 컨벤션도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참가율을 증대시키고 컨벤션 및 주최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홍보 마케팅은 시대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IT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컨벤션 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건 교과서도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도 나오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컨벤션이 있어요. 어떤 컨벤션 또 해볼까요? 좋아요. 이제 코로나도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참가자를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이게 아무리 당신 참가 좀 해주세요. 우리 좋은 이런 거는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컨벤션입니다. 뭐 홍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까요? 과연 누구에게?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된다?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얻을까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이 주최 측이면 회원 명부가 있어요, 여러분. 회원 명부. 회원 명부에 일단은 대상으로 해서 확실한 대상이죠. 그 대상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컨벤션에서는 어떤 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힌트는 컨벤션은 1년 주기도 있고 4년 주기도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가 되고 1년마다 개최가 되는 것도 있고 2년마다 개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컨벤션에서 가장 효과가 큰 건 전차 대회라고 합니다. 그 전에 회의죠. 전에 회의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어떤 회의가 열리면 이번 연도 2020년도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의에 다음 연도에 개최할 컨벤션을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차대에 많은 홍보물과 미리 참석자들 사전 등록이 있죠. 사전 등록을 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2021년도의 의제들, 흥미로운 주제들, 이런 것들로 전차대회에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광고도 하겠죠. 그 전차대회 때, 전차대회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그러면 2021년대는 한국에 있는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전차대회 때 어떤 걸 하냐면 우리 부산시 측에서 전차대회,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20년대 발리의 회의 때 만찬이나 리셉션들을 스폰서십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후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밥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밥을 살 테니까 다음 연도는 우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와. 라고 밥을 사줍니다. 전 세계에 똑같아요, 여러분. 밥 사주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튼 밥을 사주고 따뜻하게 홍보를 할 시간을 줘요. 밥을 딱 먹을 때 넥스트 뭐 컨벤션 이러면서 영상이 이제 이번 다음 연도 할 부산에서 할 영상이 만찬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PT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뭐 짤막하게는 5분도 주고요. 길게는 10분도 줍니다. 밥 사는데 적어도 몇천 명이 모인 곳에서 밥 한 번 사면 돈이 1, 2천만 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럼 1억을 쓰면서 홍보를 해야겠죠? 그쵸? 전차대회 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밖에 부스에 부스를 하나 만듭니다. 컨벤션 장소가 있으면 로비 같은 곳에 부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넥스트 이어에 하는 컨벤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져가냐. 여러분들은 해외에 전차 대회 때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끌어오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고 싶나요, 여러분?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책에서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부산에 어떤 점을 홍보할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년 때 회의 때 어떤 걸 홍보해야지 가장 끌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차대회 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먼저 분석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인구 통계학적 일반 분석이라고 있어요. 나이, 직업, 뭐 성별, 뭐 국가, 뭐 기타, 뭐 연봉 수입 정도, 그쵸, 지적 수준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사회 패턴에 분석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은 회의도 되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남자보다 여성들이 참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관광 무조건 끝나고 나서 관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홍보물은 일단 여성들이 가장 가기 쉬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용태세 부분에 우리가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이 좋고 그리고 먹거리랑 사진 찍는 게 많고 쇼핑이 필요한 것들 이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 포인트로 공략을 해서 홍보물을 엄청 뿌리는 거예요. 그런 전차대에서 홍보 부스에서. 반면에 남자들이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준비할까요? 어떤 걸 준비할까요? 그 사람들의 연령적 특성상 죄송합니다. 역사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산업 시찰 투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뒤풀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있죠. 풍경이 좋은 곳에서 술을 간단하게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고요. 반면에 뭐 30대, 40대 여자 남자 비율이 섞여 있고 전문 직종사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회의에 진짜 집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기가 성공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회의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키노트, 연사가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홍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의제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참가자들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은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그리고 포지셔닝을 하고 타겟 분석을 해서 홍보와 광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마케팅 홍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떤 매체로 할 건지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어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고요. 예전에는 비중이 80대 20이었어요. 오프라인이 80이었고 온라인이 20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한 70%가 온라인이고 30%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방안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그 과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 컨벤션에서 참가자 확보는 컨벤션의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예상 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향과 요구 등 시장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홍보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방금 한 말이죠.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매체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V. 아직도 TV에 대한 매체 효과는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예능에 어디에 나왔다.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성공이라기보다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몇 개 시켜야 되니까. 다수 대중에 대한 생생한 시청각 효과가 장점이지만 단점은 높은 비용 부담이나 광고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황금 시간대에 스팟으로 해서 예를 들어 30조짜리를 송출을 월에 뭐 한 500번 정도 한다. 그럼 비용이 얼마 들까요, 여러분? 한 30억 듭니다, 30억. 그만큼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방송사에 다 들어가죠.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라디오가 있어요. 음악 청취 취향에 따른 표적화가 가능하지만 라디오를 듣는 사람도 은근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떤 손으로 하는 수작업 하시는 분들, 단순 작업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라디오는 광고 시간에 제한도 있고 예전보다 많이 홍보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 워크로 할 수 있는 잡지, 신문. 이게 참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매체에서 잡지하고 신문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신문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잡지도 이제는 온라인 유튜브 광고나 뭐 페이스북 광고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체력은 되게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DM, 다이렉트 메일도 많이 약해졌고요. 전담 포스터 역시도 여러분들 많이 약해졌습니다. 브로셔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QR코드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브로셔와 이런 것도 약해졌습니다. 현판, 현수막 배너는 사실 낮은 제작 비용으로 짧은 제작 기간이 듭니다. 하지만 정보 전달의 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사진 찍기용은 좋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는 힘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젊은 층 중심의 접근이 용이했고, 이쪽에선 단점은 제한된 접근성과 수요자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여러분보다 인터넷을 많이 쓰는 쪽이 40대라는 걸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40대가 핸드폰을 훨씬 많이 써요. 여러분들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어디 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40대도 물론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상대적으로 인터넷이나 서칭을 할 수 있는 기회,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한정된 수요가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만 쓴다는 그런 개념은 아주 구시대적 상상입니다. 여러분들만큼 네이버 포털 서비스를 이용을 잘 하는 게 지금 4, 50대, 60대까지 어른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조금 한번 더 볼까요? 인터넷을 조금 더 파보면 여러분들 온라인 매체 광고를 어디로 하는 게 여러분들은 주로 보는 매체가 뭔가요? 1번 유튜브, 2번 인스타그램, 세 번째 페이스북인가요? 맞죠? 대부분? 네 번째는 뭐 네이버 정도? 그쵸? 그 정도 보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가 가는 매체는 어떤 거예요? 각각의 매체 간의 장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 봤을 때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직관적이라고 하거든요. 보자마자 반응이 빡 오는 거. 그럼 뭘까요, 여러분? 스낵 영상처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는 매체. 인스타그램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정보 양도 많고 많이 꾸미지만 사실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스낵처럼 가볍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좀 유심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광고력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 유튜브로 인해서 이런 광고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 때문에 최근 광고 3사 있죠. 제일기획, 뭐 어디기획 여기에 있는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라고 하면 되겠다. 50%가 이렇게 수익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유튜브가 그만큼 광고 전달력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접근도 쉽고 그래서 페이스북은 거기에 있는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소셜의 기능과 기타 정보 수집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종합적인 플랫폼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뭐 좀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인스타그램이 더 많이 뭐 정보력이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로 요즘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용어로 씁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주로 장소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장소 검색이나 미술관, 기타 뭐 스포츠 이런 거 검색을 많이 할 때는 인스타그램으로 가장 빠르게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심화적으로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를 통해서 찾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찾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찾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고 그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어떤 인스타그램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플랫폼에 가까워요. 거기 안에서 모두가 교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은 다수의 사람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고도 하고요.
거기 안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입은 인스타그램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제나 사는 것 실제로 구매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전환율은 네이버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장소를 가서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통은 광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